안녕하십니까, 오무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토픽은 그 Healthcare Landscape in the Era of COVID-19이라고 그랬는데, 이 토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한 시간에 커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이 토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헬스케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에포트를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뭐 theoretical하게 리터처를 리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31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그 헬스케어에서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에 주에서 그것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US 헬스케어 시스템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진짜 그 헬스케어 디스패리티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크로닉 디지즈나 뭐 다이아비티스, 하이퍼텐션 이런 게 많은 그 블랙이나 라티노 파퓰레이션에서 더 많았는데, 그것은 다 아는 거지만은 코비드를 통해서 그게 더 훨씬 각광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리서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같이 돌아가지를 않고, 리서치는 리서치대로, 그 다음에 또 에듀케이션은 에듀케이션대로, 또 클리니컬 그 프랙티스는 프랙티스대로 이렇게 따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데서 생기는 어떤 그 웨이스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인크리징 헬스케어 코스트를 하는데 컨트리뷰트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고 urgent matter인데, 그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사실 여기서 피곤하시지 않은 분들 없으시죠? 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션 번아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그 헬스케어 워커들에 대한 그 워크로드가 또 늘어나고, 환자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케어를 하면서 아프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같은 풀의 그 헬스케어 워커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쇼티지와 더 그 피지션하고 너싱 번아웃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제가 31년 전에 여기를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제 라이프를 컨덕트 해왔는지 보니까 그 series of risk-taking behavior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32년 전에 재활의학과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first risk-taking behavior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이 너 뭘 알고 이 과를 택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계기가 됐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 때인데 환자가 한 15세 소녀였는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로 파라플래직하게 되면서 그거는 이제 스콜리오시스 서저리로 그러니까 unfortunately she developed paraplegia.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를 봤을 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나가지고 뭐 컨트랙처도 오고 뭐 프레셔 인주리도 오고, 그래서 환자가 앉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 스파스티스가 심해서. 그런데 이제 저의 잡은 거기 가가지고 드레싱 체인지를 하고 환자를 이제 최대한으로 컴포터블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제 롤이었는데, 이제 환자가 대부분 그냥 그 소녀가 울고 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갔더니, 그러니까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신이라는 텍스트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이 닥터 델리사라는 분이 이제 쓰신 텍스트북이었는데, 거기 스파이널 코드 챕터에 보니까 파라플래직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환자도
충분히 학교를 가고 잡도 하고 또 뭐 스포츠도 인조이 할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굳혔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또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공부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면은 처음에 어디에 랜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시티에 랜딩을 했는데 거기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 환자들을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 제콥이라는 그 시립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립병원에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은 나이는 그 소녀하고 아주 비슷한 16세 뭐 15세 환자들인데 전부 블랙 아니면 라티노 그 소년들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그 이디올로지가 배에 총 맞아가지고 건샷 운드, 그러니까 스테토스코프 GSW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왜 히스토리를 보면은 새벽 3시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헬케어 디스패리티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화이트 파퓰레이션이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가 있으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car accident라든가 something else. 그랬는데 이제 저는 막 이제 책을 읽고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뭐 환자한테 프레셔 인주리도 릴리프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 막 그 프레셔 릴리프도 하고 30분마다 하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안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닥터 마르시아 브라운이 와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시아 브라운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그 같은 그 레지던시 하는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랙 피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르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얘가 봤더니 가가지고 너는 무슨 음악을 좋아하니? 나는 어떤 래퍼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먼저 릴레이션십 빌딩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그 cultural competency라는 게 중요한지 환자 케어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내가 이 환자를 내가 봐야 되니까 마르시아 나한테 좀 이거 어떻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시아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3년 이제 레지던시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그 파퓰레이션에 이제 유스투가 돼가지고 I was able to make a connection with those population.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제가 클리니컬 컴피턴시가 중요하고 이거는 헬케어 워커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메인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레지던시 끝나고 나면은 한 15년들은 교수님 다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교수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 15년은 엄청 바쁘잖아요. 뭐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리서치도 해야 되고 환자도 봐야 되고 교육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바빠서 한 15년은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지나서 그런 어떤 이미넌트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끝냈을 때 제가 생각을 한 게 is this all for me?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리서치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석사 끝나고 나서 그란트 쓰고 리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게 임상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5% 정도의 리서치가 임상에서 실제로 완전히 완벽하게 임플리멘트 된다는 거를 그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임플리멘테이션 사이언스를 하는 그런 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캐슬러라고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리헵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this is an inaugural position, 새 포지션인데 리서치 센터하고 임상하고 메디컬 스쿨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찾고 있는데 인터레스트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I'm very interested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딱 떠나려고 보니까 이제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그란트도 있고.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주먹이 쥐어 있으면은 이 쥐어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놓고 다 펴서 주고 후배들한테 그란트 뭐 다 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캐슬러 러커스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저를 하여했던 분이 그 처음에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신 텍스트를 쓰신 닥터 조엘 델리사. I was his last faculty he hired.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한국에서 이 텍스트북을 보면서 제가 한 번은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이분이 커요. 이분이 키가 한 196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시스템에 랜딩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그 디스커넥트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스케어가. 근데 디스커넥트가 왜 돼 있냐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각각의 그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가니제이션, 오퍼레이셔널 그 프린시플도 있고 밸류도 있어요. 근데 이 캐슬러라는 캐슬러 인스티튜트 포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은 for profit 오르가니제이션이고 리헵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 30개의 리헵 병원들이 있었고 거기는 굉장히 opportunistic, meaning 막 뭐가 뜬다 그러면 막 투자를 하고 그걸 푸시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오랫동안 일해온 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고 또 밑에 그 러커스는 스테이트 스쿨이잖아요. 뉴저지의 스테이트 스쿨이니까 뭐 프로젝트 스케일이 뭐 20년.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마리아 소로 그린 여자 선생님 여기 계신 분은 프로젝트 하이스쿨 때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의과대학을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게 그런 게 이제 이분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 타임 프레임이 뭐 15년 이런 식으로 길고 그다음에 또 리서치는 펀딩이 뭐 올해는 무엇이 핫토픽이냐 뭐 거기에 따라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비게이션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잡은 토픽이 그 딜리리움이라는 토픽이었어요. 여기서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딜리리움은 퍼블리케이션 너무 많잖아요. 뭐 선망이 어떻고 뭐 더 이상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기도 어려워요. 더 아웃컴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근데 임플리멘테이션 그 트리트먼트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메디칼도 해야 되고 환자를 걸려야 되고 뭐 어떤 책에 보면 robbing the bag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게 그것 때문에 환자가 리헵을 끝내지를 못하고 다른 어큐 케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게 파이낸셜한 그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한 임팩트를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인터레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석세스풀리 임플리멘트를 하고 한 6 밀리언 정도 1년에 그 익스펜스 리덕션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캐슬러에서만 했었고 제고를 그걸 30병원 그러니까 30개 리헵병원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올렸더니 뭐 올라가기도 전에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왜냐? 이제 저는 네트워크가 거기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그 오르가니제이션 위에 그 코퍼레이트 오르가니제이션 안에 어떤 그 피지션의 보이스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미국에서 그 very 탑의 디시전을 메이킹하는 사람들이 피지션이 꼭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knowledge broker 그래서 내가 이 리서치 파인딩도 얘기를 하고 또 뭐 임상에서도 알고 비즈니스 사이들도 알고 이런 어떤 그런 피지션이 돼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떠나게 됐는데 우연히 전화가 리크루트먼트 컴퍼니 이제 그 프로페셔널 컴퍼니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버그이라는 리해빌리테이션 호스피털이 있는데 프리스탠딩 리헵이고
이게 원래 코넬 어필리에이션이었다가 아인슈타인 어필리에이션, 이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어필리에이션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어필리에이션 되고 part of Montefiore Health System이 됐는데 we are looking for a physician who can merge these two organizations. 그래서 I said I'm in.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인터뷰를 갔더니 큰 방에 한 15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전부 백인이고 의사는 3명, 여자 2명, then none of them are female, none of them are physicians.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JP Morgan Chase executive, 뭐 real estate tycoon, 뭐 하여튼 그 딥포켓에 있는 분들이 그 보드 멤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ell me about yourself.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쪽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나는 내 스킬셋이 여기에 맞고 나의 비전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3번 정도의 그 해서 나중에 파이널리스트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잡을 택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게 똑같은 지금 제가 어떤 피노미널을 본 거잖아요. 거기서 허스피털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그래서 잠깐 그 몬테피오르 헬스 시스템 지금 버기 그 머지 됐다는 머저가 된 그 시스템을 보면 몬테피오르 헬스 시스템 밑에는 13개의 병원이 있고 12개는 어큐 케어 호스피털, 그다음에 one hospital is Burke Rehabilitation Hospital. 근데 이 우리 버기 병원은 이 헬스 시스템에서만 환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뉴욕 근처에 있는 5개의 패밀리, 그러니까는 그 헬스 시스템에서 전부 환자를 받아요. 그래서 50% 이상의 환자가 바깥에서 와요. NYU, 콜롬비아 코넬, 마운트 사이나이, 노스웰, and 몬테피오르. 근데 이제 흔히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NYU, 콜롬비아, 포뮬러. 노스웰 여기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노스웰? 근데 노스웰 is the largest health system in the New York area. They have 6,000 bed.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실제로 거기 가 보면은 그 누가 이게 프론트 러너로 그 호스피탈들을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오그래피컬리 보여드리면은 맨하탄이 있고 맨하탄 안에 그 NYU, 콜롬비아 이런 데 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완쪽에 롱아일랜드 쪽으로가 전부 그게 노스웰이에요. 거기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그러니까 브롱스하고 그 위쪽으로 웨스트 포인트까지 미국에 와보신 분 거기까지가 이제 몬테피오르 하는 거고. 근데 왜 지난 한 15년 동안에 헬스 시스템이 머저를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왜 옛날에는 뉴욕 근처에 한 병원이 60개, 70개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5개의 그 시스템으로 딱 정리가 돼버렸어. 다 그 안으로 들어갔어. 왜? 머저를 하면서 아쿠지션 하면서 뭐 PPE 뭐 마스크를 산다.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을 지으려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바로잉 파워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파이낸셜한 리즌으로 이게 머저가 되고 클리니컬 리즌은 머저가 되면서 자기네들 그 안에서 완전히 인티그레이트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왜 포스트 어큐 섹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냐, 버크 같은 게 중요하냐면은 미국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지금은 value based care라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fee for service, 서비스하면 돈 주고 그 시기에는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가 value를 create 해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eadmission이나 length of stay. 그러니까 length of stay, 뭐 뉴모니아로 환자가 들어왔는데 너무 오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딱 어떤 시기에 환자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환자가 다시 리바운드로 어드미션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페널티가 들어가게 그렇게 페이먼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아직 집에는 못 가는 환자면 포스트 어큐 파트너가 굉장히 릴라이어블해요. 우리 같은 그러니까 트랜스플란트 환자 어떻게 뭐 집에 못 가면은 어큐 케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리헵도 스트로크 환자가 한 2, 3일이면 우리한테 다 오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그 포스트 어큐스에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버기 사실 머지 될 때 그 5개 시스템이 전부 다 매딩을 했었거든요. 와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모르. Anyway, that's the reason. 그리고 제 잡은 그 academically integra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clinical operation뿐만이 아니라 GME, 그러니까 Graduate Medical Education, Residency, Fellowship도 create를 새로 해야 됐고 또 research 그리고 medical student rotation 그거를 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새 시스템에 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who you are working for 이게 working with라고 그랬지만 working for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보스가 Dr. Phil Ozua. He is one of the handful of the African American men actually leading the healthcare organization, healthcare 시스템을 런하는 분이고 그 양쪽에 이제 디인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스쿨이 헬스 시스템에 빌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인께서 그 프레지던트 시스템 프레지던트한테 리포트하는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닥터 앤드류 야시니 이제 시스템 치프 메디컬 오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라인하고 executive dean 라인하고 이렇게 되고 저의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은 거기에 CEO 이제 CEO하고 거기 보드.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치에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리헵 학회가 있었어요. 아카데믹 학회인데 이거는 리헵 미국 학회하고 인터내셔널 리헵 학회가 같이 컴바인드한 for the first time. 근데 제가 그때 학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는데 March 7, 2020에 뉴욕 스테이트가 이머전시를 디클레어 하는 바람에 학회 그걸 마지막 날 끝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we were dealing with this issue.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코비드가 뭐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은 그 뉘앙스를 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진짜 그 뉴로쉘에 처음에 그 웨이브 1 왔을 때는 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백신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디클레어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시간을 x-axis에 보여주는 거고 y-axis에는 이제 우리 병원의 환자가 얼마나 코비드 환자가 있었는가 보여주는 건데 한 2주 만에 2주나 3주 그러니까 완전 3분의 2의 환자가 이제 코비드 환자, 액티브, these are sick active COVID patient. 그걸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였었냐면은 다른 리헵 유닛이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트라이스테이트 에어리어에 한 850개 정도의 베드가 있어요. 리헵 베드가 다 카운트를 하면은. 근데 저희가 150이고 나머지가 그 다 돼 있는데 거기다 문을 닫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시스템에 오버로드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 그 메디컬 디렉터들끼리 전화를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을 어떻게 뭐 집에도 보내고 했는데 하이코어드라든가 뭐 그런 환자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리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때 뭐 NYP 마운사나 이런 데서 다 환자를 받았죠. 그때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때 빨리 뭐 코비드 리헵 프로토콜도 만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환자를 보면 거의 프레딕터블하게 영 환자는 블랙 or 히스패닉. 근데 저기 지금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블랙 파퓰레이션이 그 데스 레이트고 그다음에 그린이 히스패닉, 그다음에 레드 아시 화이트. 보시다시피 한 2배 반 정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처음. 근데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너싱홈 환자가 아니고 이센셜 워커로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몸으로 블루칼라 워커들은 그냥 해야 되잖아요. 밖에. 우리도 뭐 블루칼라나 마찬가지긴.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두 번째로 그 헬케어 디스패리티가 확 이렇게 그냥 정말 몸으로
경험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예. 이제 그러면서 뭐가 중요했냐면은 PPE, 그러니까 patient safety, staff safety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PPE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뉴욕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헬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PP 뭐 마스크도 그렇고 가운도 뭐 ICU 레벨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커미티에다가 우리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하는데 왜 우리가 많이 쓴 것 같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재활병원이니까 한 사람이 그냥 널스가 약만 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테라피를 또 피지컬 테라피,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뭐 스피치 테라피도 해야 되고 뭐 뉴로사이콜로지도 해야 돼. 그 사람의 그 인앤아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스픽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겁을 먹고 우리는 이제 뭐 라이센스가 날아가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if you did your best, just be honest and you should be able to stand on your ground. 그런 거를 제가 그때 이제 배운 거죠. 그러면서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뭐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뭐 옐로우인지 생각을 할 것도 없었는데 그 에이지안 헤이트리드 그게 많았고 사실 한국 여자분 한 분하고 뭐 중국 분이 그때 막 이렇게 뭐 서버에서 밀어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막 스태빙 데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 너싱 슈퍼바이저가 오더니 Are you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랬더니 I know your people are suffering. 그러더라고요. Your people? 그래서 My people?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please let me know.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그 레이셜한 게 꼭 이게 블랙, 히스패닉, 라티노가 아니라 우리가 그 Asian population이나 minority who are not on the table, who are not in the inner circle, 은 다 거기에서 서퍼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스태프 쇼티지는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보다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그냥 코비드 때 그만두셨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너싱 쇼티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뭐 보면 한 10 베이컨시가 뭐 15 nurses 베이컨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직도 하시고 뭐 쉬프트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훨씬 더 타이어드해지시는 것도 있고 그 스태프 어트리션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또 백신.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는 맨데이트를 했거든요. 뉴욕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맨데이트 하지 않은 데도 많은데 맨데이트를 하면서 그때 백신 안 맞겠다고 This is my body is like a sanctuary. You can't put any material in my body. 그래가지고 또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굉장한 그 문제고 그 굉장히 그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그냥 심플리 그 레이즈 뭐 샐러리 하는 게 아니라 뭐 데이케어를 갖다가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들을 뭐 일하는 아워를 플렉서블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잘하는 institution will survive. 지금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버추얼 케어를 여기서도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버추얼 케어가 좀 relatively new한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케어에서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먼하고 커넥션을 하는 거에서 오는 그 satisfaction이 있는데 버추얼 케어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스태프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오브 커뮤니케이션 앤 헬스케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버추얼 케어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is are you okay? How am I feeling? 그게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지하고 내가 내 자신하고 커넥트가 안 돼 있으면은 누구하고도 커넥트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하고 특히 텔레메디슨이나 이런 버추얼 케어를 할 때는 환자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쏟아 부으면은 도저히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환자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파인애플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바이트 사이즈로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스태프들을 전부 레지던트, 뭐 어텐딩들, 뭐 너스, 뭐 피지컬 테라피 다 그 트레이닝을 했었어야 됐어요. So this was another thing.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이런 문제들, 뭐 healthcare disparity, 뭐 disconnect, shortage, burnout이 생기느냐, 왜 생기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메디컬 필드가 우리가 누구를 who do we serve and who we protect,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opulation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어요. 지금 저기 강대 학장님 계시지만은 그 population을 모르면은 의사로서 그리고 또 다른 뭐 헬케어 워커로서 펑션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또 책에 있는 거를 배우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structural and individual and internalized racism. 근데 이 racism이 are you a racist? 그러면 전부 no, there's no way, I'm not a racist. 다 그래요. 근데 this is a matter of definition.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의 그 implicit bias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implicit bias는 다 있어요. As long as you have a beating heart, you have implicit bias.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implicit bias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그 awareness만 있으면은 we can always overcome our bias. 근데 여기서 그 implicit bias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internalized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ternalized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종자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이스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한 번은 모든 패컬티가 다 했어야 되니까 implicit bias 그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다 바이어스가 없는데, 뭐 블랙, 라티노 다 없는데, I had a bias against Asian people. 그래서 아니 결과를 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러니까 they all say you are thinking that the Asian people has to do more to get certain things.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awakening 하는 그런 컨셉인 게, 뭐 저런 포지션을 누가 해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배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why not me 그걸 바꿨어요. not을 딱 넣어가지고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헬스케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리어한 어떤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라는 거는 리더십이 있는데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을 컨빈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비즈니스맨이든 뭐 어떤 필드 아티스트, it doesn't matter, but you should be able to convince your message. 근데 메디컬 필드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킬을 다른 사람들하고 내 날리지를 공유하는 거는 많이 못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비네이션이고, 사실은 그 virtual triad, 그 famous virtual triad가 medicine is social science and politics is nothing else but medicine in a larger scale. 그러니까 폴리틱스가 사실은 메디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폴리티컬한 어떤 큰 체인지가 오면은
메디컬 뭐 케어 뭐 조그만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체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는 how reliably we deliver high quality, equitable, patient-centered care every day in every community to every patient regardless of power of the privilege. 제가 한번 이런 환자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환자가 Black African American highly successful financial executive인데 이제 리츠 카르튼 호텔에서 짐에서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다가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파지아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임플로이가 보고 저 사람은 술 먹었다고 그래갖고 폴리스를 불렀어요. 이제 폴리스 스테이션에 갔는데 또 랭귀지 안 되니까 폴리스맨이 보고서 그제서야 이거는 스트로크니까는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 인슈런스 카드가 있을 리가 없다. 뭐 그래서 치료를 딜레이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로크가 펄만하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병원의 도너였던 거예요. 엄청난 도너.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소사이어털하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 사람의 헬스 아웃컴에 이런 정도의 인플루언스를 준다는 게 그것이 이제 그 소사이어티 전체적으로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아까 파퓰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 센서스를 2020년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it's striking. 그러니까 제가 31년 전에 갔던 미국하고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 10년 동안 화이트 파퓰레이션이 줄었어요. 는 게 아니라 줄었어요. absolute value.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 젊은 young generation에서 1 in 4 are Latino children. 근데 그런 population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Healthcare. Who do we serve? These are the people we will serve, and we are serving. 그래서 이제 브롱스 population 같은 경우에 뉴욕 스테이트는 커뮤니티 헬스 서비스를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건 스테이트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3년마다 했는데 2019년에 그걸 보면은 their wish list의 넘버 1이 뭐냐면 access to healthier food예요. 근데 브롱스 보면은 맥도날드 옆에 버거킹 있고 버거킹 옆에 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문제들을 액티브하게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non-profit, every hospital is non-profit, for-profit hospital이 없고 non-profit이라서 텍스를 안 내요. 근데 왜 텍스를 안 내냐면은 이런 일 하라고 텍스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굉장히 많은 그 헬스 시스템들이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버jet도 2019년에는 80%가 전부 illness, disease를 트리트하는 데 갔는데 the new plan is 60% will go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완전히 더 업스트림으로 가는 그런 컨셉이죠.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학교의 커리큘럼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what kind of problem the physician needs to solve, and the other is what tools we provide. 아무리 많이 알아도 환자 문제를 지금 코비드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you're of no use.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population이 diverse하니까 학생들도 diverse하고, faculty도 diverse하고. 그래서 이 diversity, inclusion, and equity가 굉장히 this is like a standard right now. 그래서 모든 스쿨이 diversity, equity, inclusion 딘이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저도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inclusive communication.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audience를 100% engage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남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woman faculty development director 그 코र्스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피드백이 왔는데 그러니까 허즈번드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faculty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포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not everyone has a husband. Some people has a wife. 근데 오디언스가 전부 다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LGBTQ 그 population도 we have to be sensitive. So instead of husband, we could have used spouse or significant other. 그리고 이제 이 에듀케이션이 바뀐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DM의 diabetes 리스크를 어떻게 define 하느냐? It is common in African American, Hispanic, Latino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텍스트북이. 근데 사실은 그건 inaccurate description. 그래서 increased risk in a patient who has a structural oppression and limited access to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limited access to the healthy food.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race, biological race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they are simply underserved population. 지금은 이런 교과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앞으로 더 많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리더들은 우리가 소사이어티에서 헬케어 리더들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리더들을 뽑느냐 How do we choose our leaders? 근데 그 중에 미니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다 보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gender, age, same style, same school 그거를 prefer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제가 전에 사진 다 보여준 중에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위로 가면은 사실 블랙하고 라티노 파퓰레이션 가끔 있는데 정말 여자는 없어요. 젠더 갭이 제 생각엔 더 큰 것 같아요. 레이스보다. 그러면서 this minimi syndrome is a challenge in creating a diverse inclusion and equity society. 그래서 보통은 프로페셔널 펌에서는 그 C-suite 같은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그 job description을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가지냐, 뭘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걸 공부를 다 하고 한 10페이지짜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search committee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search committee에 얼마나 diverse 그룹이 있고 do you have some representation of a female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많은 아직도 인스티튜션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바로 그 미니미 신드롬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지만 앞으로는 그게 더 바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암센터라고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한 분이 있고 밑으로 쭉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한 스트럭처였지만은 요즘에는 암센터 있다 그러면 그쪽에 양쪽에 다른 과들이 쫙 있어서 이 매트릭스 오르가니제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먼 리더는 사실 헬스케어에는 드물어요. 보통 폴리티션 미셸 우가 보스턴에 요번에 뉴 메이어가 돼서 we are very happy. 그리고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is the governor candidate for Georgia.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CVS Pharmacy 굉장히 큰 헬스 인더스트리잖아요. She is the CEO of that, but she is not a physician or nurse.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ELAM Executive Leadership in Academic Medicine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은 female faculty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2019년에서 20년 해서 끝났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거기에서 1년 동안 하면서 그 어떤 피메일들, 워먼들이 페이스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차일드 케어 이슈라든가 어떤 그 스트럭처럴한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다루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학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온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냥 말씀드릴 거는 future 리더들은 일단 다이버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자기랑 다른 사람들 하고 또 이 헬스케어 바깥쪽에 크로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고 going beyond the tower of traditional academic 그 아카데미아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policy를 체인지해야 돼요. policy를 체인지하지 않으면은
헬스케어는 바뀌기가 어렵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can the get the work done without pissing off other people.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파이시한 사람보다는 you know how. 그리고 오늘이 준 20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준 19인데 준 텐스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준 텐스는 미국에서 슬레이버리가 엔딩된 157년 전에 end of slavery. 그래가지고 작년에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거를 페더럴 홀리데이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 날은 꼭 블랙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게 미닝이 훨씬 커요. inclusive society 그런 미닝이 되고 제가 아까 좀 시간이 모자라 갖고 급하게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강대희 학장님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31년 만에 이렇게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예, 오모영 교수님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강대희 전 학장님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어저께 저녁 시간에 막 얘기했었던 거를 오늘 막 강의에서 듣는 거가 되게 신기해서 제가 어제 코리안 아메리칸 서전이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오늘 다시 미국 가는데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뉴욕에 마운트 사이나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서전을 이제 저희 쪽에 펠로우 잠깐 왔다가 하다가 이제 지금 플로리다 쪽에 내려가 있던데요. 아카데믹 메디슨에 있다가 진짜 클리닉을 간 거죠. 클리닉을 갔는데 거기도 이제 어플리에이션이 붙어가지고 이제 약간의 아카데믹 메디슨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도 약간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클리닉에서는 그런 니드가 별로 없다. 사실은 리서치나 에듀케이션의 니드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데 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의 이제 교수로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제 의료진으로서 이렇게 기획부학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지금 그 어제 만난 분이랑 또 비슷한 생각을 계속했던 게 정말 진료만 하고 돈을 버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아카데믹 메디슨, 리서치 앤드 에듀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희가 이제 공기가 되게 중요한데 공기가 너무 당연히 있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 의과대학과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선생님도 아마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니드를 강하게 이제 리소스를 끌어당기시는 그런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학관계가 있으시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이뤄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이 길어가지고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클리니컬한 데로 가셨더니 그 스태프들이 클리니컬한 것만 관심이 있고 그 에듀케이션이나 리서치는 관심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의 임팩트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OBGYN 스터디인데 그 어떤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A and B. 근데 이 병원은 그 인펀트 모탈리티가 뭐 엄청 낮았고 여기는 높았다. 근데 그 사람들의 프랙티스 패턴을 한 10년, 20년을 팔로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차이가 프랙티스 어디 가서 해도 그 아웃컴의 차이가 10년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you learn as a very young trainee, 그게 수백, 수천만 명의 환자의 아웃컴에 임팩트를 준다는 거를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리서치는 사실 더 어려운 게 메소돌로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은 리서치 여기서 하시는 분들 다 있지만 다 박사하시고
박사 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뭐 스태티스티컬 아나리시스 다 배워야 되고. 근데 미국 헬스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레지던시에서 리서치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드를 해갖고 리서치 패컬티하고 임상 패컬티하고, 그리고 자기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패컬티를 디바이드를 90대 10, 그러니까 넌 90에 이 사람은 90만 하고 10은 그냥 코 인베스티게이터를 하고 이쪽은 PI는 90하고 이제 임상을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죠. 그거는. 그리고 it's more effective and pragmatic.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뭐 넌 커뮤니커블 디지즈가 그 의료 시스템의 가장 문제였는데, 이제 갑자기 김홍민 교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에피데믹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디스패러티가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좀 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인종적으로도 물론 지금 뭐 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미국은 완전히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부 주도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변화에 좀 더 특히 의료 시스템이 준비하고 뭐 변해 나가야 될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대답을 해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레이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비슷한 이슈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 인클루전, 우리가 디바이드를 사람들을 디바이드 하다 보면 뭐 똑같은 뭐 나이로도 디바이드 해, 학교로도 디바이드 해, 뭐 리전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디바이시브니스가 이게 포이즌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인클루전이라는 게 굳이 미국에서 뭐 레이스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게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inclusiveness is always a very important concept. 그리고 옛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외국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근데 그 디바이시브니스는 사실 요 작은 그룹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헬케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그 감히 커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 예. 네, 저도 이제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인종 차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이제 구로구에서 왔다고 그러고 머리가 짧고 어디 떨어졌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연변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렇다가 나중에 보니까 멀쩡한 한국인 청년인데 뭐 사채업자한테 쫓겨가지고 어디 떨어진 뭐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바이어스가 딱 한번 생기면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거 하나 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이 이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는 점이 그거를 더 드라이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코로나가 없었어도 똑같이 갔을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는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 시스템은 잘 모르신다고는 하지만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도 뭐 그거는 제가 석사할 때 뭘 했냐면은 그 amputation 로어램 바이패스 한 다음에 amputation rate이나 mortality가 레이스마다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레이스는 modifiable risk factor가 아닌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레이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is how you live, play, conduct, your worship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definitely 코비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보여드린 diversity, inclusion, dean 그거는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준틴스가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는 157년 동안에 셀러브레이션 해왔었어요. 근데 왜 내셔널 홀리데이가 돼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This is more important than 4th of July. 왜냐하면 진짜 independent, this is a symbol of freedom and equality. Isn't that America is devoted to?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목할해졌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에이전이라 제가 최근에 무슨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아까 학장님께도 I tried something but I didn't get it. 그래갖고 안 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가지고 서치 커미디의 컴포지션이 completely white고 한 명도 없고 헬스케어 워커도 없고 그러면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건 systematically you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헬스케어 우리 리더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Who do we serve? Who do we protect?